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과학탐구 실험 수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자 했다면 이제 세 번째 영상을 보는 것일 것이고, 또는 실험 보고서만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어떤 포인트는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들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라는 어떤 포맷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선생님보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가깝게 밀접하게 접했지만 이런 어떤 생산성 있는 활동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꿀팁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테니까요. 귀 쫑긋 세워주시고 눈 반짝 뜨고 그렇게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볼 수가 있죠. 온라인 클래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과학탐구 실험 제일 마지막 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양식을 사용하고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와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자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타이핑으로 작성을 했을 때는 그래프 등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실험 보고서는 이제 총 4쪽이니까 양면으로 하면 2장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촬영 계획서, 즉 실험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촬영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변화,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촬영한 물체 운동 예측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잔상을 남겨가면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촬영 장소나 준비물, 촬영 계획을 그냥 찍는다, 어디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됐을 때 무엇을 바꾸면 될지를 눈에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시를 들어서 촬영 장소를 집에서 이제 침대 위에서 이렇게 내가 카메라를 들고 이제 볼펜을 떨어뜨리면서 실험을 할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쭈루루룩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측했던 것과 뭔가 좀 다른 사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다가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측한 경로가 내가 만약에 조금 좀 엉터리로 나타냈다라고 하면 이쪽에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진들을 갖다 놓고 이 사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이 세 번째 칸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서 주의할 점과 실험 조건, 무엇을 추가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서 이 촬영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변화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줄에 맞춰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타이핑을 작성하는 사람도 굳이 폰트를 키워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작성을 하시면 선생님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촬영을 한 사진을 여러분들이 뭐 출력해서 붙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지금 파일로 받았으니까 사진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만,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모두를
다 분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22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나와 있죠. 교과서 22페이지는 사실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물리량이 무엇인지까지 다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잘못했네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실제 수업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그 각 공들의 처음 시작 지점을 이렇게 잘라서 해놓으면 이동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동 거리이지만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속도 또는 지금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물리량으로 바꿔서 대체할 수 있겠죠. 즉 시간에 따른 속력, 즉 시간에 따른 속력으로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X축의 변화에 대한 Y축의 변화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뭐 시간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사망자 수의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에 정확하게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색지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여건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색연필이나 아니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 놓으면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값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작성해 보시고 각 운동 방향마다의 그래프에 나타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하네가 아니라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연학하는 물체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가 어찌 보면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냥 뭐랄까 초등학생 정도도 구사할 수 있는 말만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작성을 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촬영 계획서, 즉 실험 계획서랑 실험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요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금 자필로 작성, 즉 인쇄가 가능하면서도 자필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1번처럼 그냥 쭉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집에 한글과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프린터도 없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했었죠. A4용지에다가 대략적으로 번호만 놓아두고 칸을 여러분들이 따놓고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열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선생님 태블릿에서 한글과 컴퓨터 어플을 지금 연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이 좀 단순화되어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하나 문제점이 된다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해보자면 위쪽에 파일부터 도구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구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도구 표시줄에 있는 입력을 누르셔서 네 번째 보시면 차트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로막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점을 그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상단을 보시면 사실 컴퓨터에서 보는 것과 메뉴 그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 계열과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항목이 딱 봐도 이제 가로축, 그 다음에 계열이 세로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열이라고 한다면 그 몇 가지의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자연학화 운동이라면 아래쪽 방향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열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계열을 하나만 가지고 이쪽 계열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1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상과 두 번째 상 사이의 그 거리를 우리가 1구간 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은 2구간, 3구간, 4구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작성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3구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구간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값 자체가 1, 그 다음에 2.5, 2.5 그대로 놔두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도 0.5.5로 다 통일을 하죠. 1.5, 2.5, 3.5, 4.5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범례를 없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범례를 나타내지 않아도 충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연직 아래 방향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도 있었죠. 그래서 수평 방향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연직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간에 대해서 이제 수평 방향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2, 3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파란색이 어떤 운동인지, 주황색이 어떤 운동인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례를 오른쪽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각 색깔별로 어떠한 차트들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차트 제목을 눌러주시면 차트 제목 편집해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게 선생님도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오타들이 생기네요.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이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런 식으로 설정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로축 방향이 무엇인지 세로축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같이 써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넣는 것까지 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사실 뭐랄까 핸드폰을 게임하는 데도 좀 더 많이 써서 그렇지 핸드폰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만 만져보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언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합리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탐구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실험 마지막인 이 결과 보고서까지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보고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2020.양산고 과학탐구실험 질문소통방 Q&A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1대1 채팅방이 열리니까 기탄 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귀찮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채팅방, 유튜브 댓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험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구성해서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탐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유바.